네, 계속해서 신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정말 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역시 제가 쉽게, 최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활동 전압이라고 하는 거, 신경에 자극이 전달될 때 어떤 원리로 전달되는가, 그런 원리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우리 그 신경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신경 축상이 보이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세한 전류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뉴런의 축삭의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눕혀놨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이 있으면 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모든 세포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특수한 전해질의 분포 양상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포 바깥쪽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전하를 띤 무기질이 많이 있고 전해질이 많이 있고, 세포 내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이런 전해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 염소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이온 가진 것도 있고, 또 단백질도 세포 안에 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음이온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안팎의 어떤 전해질의 분포의 양상의 차이에 의해서 세포 바깥쪽과 안쪽에 전이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세포가 어떤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의 이 세포 안쪽에서 보이는 전압을 갖다가 안정막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주로 플러스로, 세포막 바깥쪽은 플러스로 전하가 전위를 띠고 있고요. 안쪽은 이 마이너스의 전위를 갖다가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 전위차가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차, 이 안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위차가 약 마이너스 70mV다. 이것을 이제 뭐 65mV도 될 수 있고요. 세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안정막 전압을 갖다가 보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70mV의 전위를 보이고 있는데, 전위차를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안정막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었단 말이죠. 자극이 전달되게 되면은 변화가 나타나죠. 이 전위차의 변화가 나타나서 살분극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살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런 안정막 전압 상태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전압이 뭐랄까요, 양성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갖다가 탈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서 어느 수준까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mV 뭐 이런 형태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전압이 양성을 향해서 증가하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전압이 아래로 안정막 전압 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갖다가 재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포막 안쪽의 전압이 다시 음극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원래 이 안정막 전압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음성 쪽으로 더 떨어졌을 때 이것을 갖다가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극이 전달이 되어서 이러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활동 전압이다, 즉 탈분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전압을 갖다가 활동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결국 세포막을 사이에 둔, 안팎을 사이에 둔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이동하면서 이러한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위차의 발생에 의해서 전류가 계속해서 세포막 내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달되게 된다, 이런 원리를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포는 전해질의 분포의
특별한 그 차이를 갖다가 양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포 바깥쪽과 안쪽 사이, 이 세포 안쪽이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주로 이제 나트륨이라는 전해질이 많고요. 안쪽에는 칼륨이라는 전해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특수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복잡합니다만은 나트륨은 사실 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확산 투과도가 세포막의 투과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원래의 안정 상태에서 나트륨은 잘 들어오지 못하는데 칼륨의 경우에는 나트륨보다는 쉽게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세포는 항상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이 나트륨은 바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 퍼내고 바깥으로 나간 칼륨은 안으로 이렇게 들여와서 이런 에너지를 쓰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쓰면서 바깥쪽은 나트륨이 높은 농도로 안쪽은 칼륨이 높은 농도로 이렇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륨이 조금 더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 전해질이 조금 더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이차가 발생하는데 즉 평상시에 요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평상시 상태에서는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 안쪽에 전압이 마이너스 70mV 이 정도를 보이게 된다. 이게. 즉 자극이 전달되기 이전의 상태 안정막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 마이너스 70mV의 상태를 갖다가 보이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자극이 전달이 됐어요. 자극이 전달이 된 상태를 갖다가 이게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요 부위에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 요 자극이 요까지 도달을 하였을 때 세포막에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이 신경 자극이 전달됐을 때 나트륨이 확 세포막을 통해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즉 나트륨 채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더 쉽게 막 쏟아져 들어가는,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양전하를 띤 나트륨이 이 세포막 안쪽으로 많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막 내에 이 전압이 플러스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갖다가 탈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자극이 전달됐을 때 나트륨이 들어와서 어느 수준까지 나트륨이 들어온 것이나 자극의 전압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되기 전까지는 나트륨이 열리지 않지만 역치 전압이라고 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 자극이 전달되었을 때는 나트륨의 통로가 열리면서 확 이제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활동 전압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크게. 그래서 어디까지 형성되느냐? 플러스 30mV 정도의 높이까지 이렇게 전압이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플러스로 바뀌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방금 보다시피 안정막 전압의 상태에서 신경 자극이 전달돼서 나트륨이 세포 내로 막 확산되면은 탈분극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들어와서 되면 바로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아직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인접한 부위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이 인접한,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위로 자극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또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로 이런 형태로 연속적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입장에서 보면 나트륨이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는 나트륨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대신 칼륨의 투과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칼륨은 세포 내에 많이 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칼륨이 오히려 이제 바깥쪽으로 더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안에 있던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자 역시 양전하를 띤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세포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겠죠. 전압이 바로 이런 안정막 전압 쪽으로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을 갖다가 재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칼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유출되면서 이 안쪽이 다시 마이너스로 회복되는 과정을 재분극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안에 들어왔던 것보다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보통은. 이렇게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원래의 안정막 전압 이하로 더 많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과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빠져나간 상태까지 이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극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막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에너지를 쓰면서 ATP를 쓰면서 나트륨은 바깥으로 다시 품어내고 칼륨은 세포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즉 나트륨이 안으로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칼륨이 바깥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포막에는 에너지를 쓰면서 칼륨은 바깥으로 품어내고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은 다시 바깥으로 품어내는 펌프가 있습니다. 특수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 펌프의 이름을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합니다. 나트륨을 소디움, 칼륨을 포타슘이라고 하는데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도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쓰면서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복귀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의 안정막 전이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돼야만 추후에 다시 전달되는 자극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한번 여러분들은 책을 통해서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신경세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이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거, 즉 신경집이라고 하는 것을 이 피복처럼 이렇게 감고 있는 신경을 마리집 신경세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리집 신경세포는 자극을 훨씬 더 빨리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랑비의 마디에서 마디로 자극이 마치 확확 뛰어가듯이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신경 자극의 전달 속도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런 마리집 신경세포는 운동신경 섬유가 바로 이렇게 마리집 신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을 빨리 전달되는데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즉 자극이 여기에 전달이 되면, 전류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돼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서 플러스로 세포 내가 플러스로 전달이 돼서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인접한 마이너스 지역으로 전류가 전달되게 되죠. 이게 쭉 전달돼서 그 다음 이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쑥 들어오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또 뭐 재분극, 뭐 이후의 과정, 과분극, 그 다음에 뭐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바로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인접한 이쪽으로는 나트륨 칼륨이 죄송합니다. 나트륨 칼륨이 이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죠. 나트륨 칼륨이 서로 세포막을 통해서 교대하는 작용은 일어나지 않죠. 바로 전류가 이쪽으로 다음 마디, 랑비의 마디로 전달되게 되죠.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전류가 쫙쫙 전달되는 것이죠. 랑비의 마디에서 마디로 전달된다. 만약 이 슈반세포, 즉 신경 마리집이 없이, 피복이 없이 그냥 민마리집 상태로 된다면은 여기에 자극이 전달되면 계속 일일이 모든 축삭이 노출된 상태로 돼 있다 하면 모든 그 세포막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트륨과 칼륨의 교환이 일어나고 탈분극이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이 쭉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불필요하게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 속도가 지연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극의 전달 속도를 랑비의 마디에서 마디로 쫙쫙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자극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경 자극이 이렇게 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것을 도약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리집 신경세포, 즉 유수신경섬유는 바로 이러한 신경 자극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이러한 구조 때문에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시냅스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경 자극이 이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쪽에 축삭을 통해서 종말 단추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자극을 전달받는 쪽, 신경절 이후신경이죠. 그거에 이제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가 요게 이제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이
두 개의 연결된 부위를 시냅스 간격,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탈분극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즉 전류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신경절 이전 섬유에서 신경절 이후 섬유로 전달되게 되느냐. 이제 그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즉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소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데요. 시냅스 소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막 쪽으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시냅스 전막 쪽으로 쫙 이동을 해서 막이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초 생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물질 이동의 중요한 수단인데, 소포가 이 세포막과 융합을 하고 이 융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열려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바깥으로 품는 이런 작용을 토세포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간극, 시냅스 틈새 쪽으로 쫙 분비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요거 달라붙는 이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신경절 이후 신경섬유의 세포막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부위에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수용체와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안으로 막 들어오면서 이 안쪽이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인접한 마이너스 부위로 자극이 쫙 전달되는 것이죠. 자, 이런 탈분극이 신경절 이후 섬유에 계속해서 전달됨으로써 자극이 이제 축삭 방향으로 세포체를 거쳐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요 그림에서처럼 시냅스 소포에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말초신경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노르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이라고도 그럽니다.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주로 사용을 해서 이러한 그 자극을 서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자극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도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신경절 이전 섬유죠. 그래서 축삭을 통해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려면 이 안에 잔뜩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죠. 뭐 아세틸콜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다가 자극이 전달이 되면 이 소포체가 쫙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요 시냅 점막과 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세포 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담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시냅스 간격적으로 쫙 분비하게 되죠. 쫙 분비하게 되면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요게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기 요 그림이 신경절 이후 섬유 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 간극이고요. 요 부위가 시냅스 간극이라고 한다면 신경 전달 물질이 쫙 분비돼서 분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쫙 분비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시냅스 후막에서는 바로 요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이렇게 결합하는 수용체들이 쫙 있죠. 특수한 단백질들이 있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요게 이렇게 결합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을 하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면 평소에는 자극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나트륨이 세포 내로, 이 세포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세포 내로 잘 들어오지 못했는데,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변화하면서 나트륨이 쑥쑥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양의 나트륨이 일시적으로 다량 들어오게 되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해질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포막 내막 쪽이 뭘로 변하게 되느냐, 플러스 쪽으로 변하게 되죠. 즉 안정막 전압이 플러스 방향으로 지나면서 활동 전압이 생성되고, 즉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극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쪽으로 자극이 계속해서 탈분극을, 전류가 흐르면서 탈분극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연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는 이제 안정막 전압이 마이너스 65mV로 표시되어 있는데,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나트륨이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활동 전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쫙 활동 전압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탈분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분국이 일어나네요. 자, 이런 현상으로 자극이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신경에는 흥분성 신경이 있고 억제성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자극을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자극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억제할 것이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조절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인체의 생리적 조절이 이 두 가지 흥분성 신경과 억제성 신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경 자극을 계속 표적기관까지 보낼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차단할 것인지 인체는 그러한 조절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흥분성 자극이 일어난다면은 이 억제성 자극의 경우에는 여기 B의 그림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데요. 방금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쫙 들어와서 요게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은 요 채널은 나트륨이 아니라 클로라이드, 즉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 전해질이 안쪽으로 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이 열리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세포막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역지 전압은 이쪽쯤에 있는데 높이가 이 정도에 있는데 자극이 더 전달되어도 훨씬 더 큰 자극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역지 전압을 넘기 힘들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극이 더 이상 전달되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가지돌기가 여러 개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흥분성 신경이 결합되어 있고 또 억제성 자극도 상호 결합되어 있어서 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신경 자극이 계속해서 전달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중지될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net effect다.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와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 이 총합에 의해서 역치 전압에 도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역치 전압을 넘어서 계속해서 자극이 전달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좀 자세히 설명하죠. 자, 이 그림의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게 바로 이제 가지돌기죠. 요 부위를 갖다가 확대해서 그린 것이죠. 가지돌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신경, 여기는 3개만 그렸지만 사실 수십 개의 신경, 이런 신경이 이쪽도 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사실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방아쇠 구역이 있죠. 자극을 계속해서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자극의 어떤 역치 전압이라고 하는 거. 이 역치 전압이 예를 들어서 뭐 단위는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다. 50mV다. 근데 이쪽을 통해서 흥분성 전압이 15mV. 그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15mV. 그다음에 이쪽을 통해서도 15mV. 이런 흥분성 전압이 전달된다고 했을 때 총 합계는 45mV이기 때문에 역치 전압에 도달하지 못하죠. 50mV니까. 그러면 자극이 여기서 더 이상 전달되지 못하죠. 그러나 여기서 25mV, 여기 15 하면은 총 55mV의 흥분성 전압이 전달되게 되면 역지 전압을 상회하는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에 바로 자극이 축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와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mV, 여기서 20mV. 자, 그러나 여기서 억제성 뉴런에 의해서 여기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20mV 뭐 이렇게 억제성 후전이가 발생한다면 50mV라고 하는 이 역치 전압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극은 더 이상 이 방아쇠 구역을 통과해서 자극이 전달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공간적 가중이다. 즉 여러 개의 신경 자극이 같이 내려가서 어떤 역치 전압을 넘는 자극이 되었을 때 자극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신경 자극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시간적 가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 이 부위에 자극을 전달되었을 때 X1이라는 자극과 X2라는 자극이 이것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때 시차를 두고 전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X1이라고 하는 이 자극을 주고 시간 되면 이제 이렇게 전압이 발생하지만은 역치 전압에는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나지 못하고, 즉 나트륨의 채널이 열리지 않고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활동 전압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다시 X2를 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수백 번을 이런 형태로 시간 간격을 두고 자극을 내려보낸다면은 활동 전압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죠. 즉 이쪽을 통해서 자극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백 번을 하더라도. 근데 자극을 시간적 간격을 짧게 둬서 X1과 X2 사이를 자극을 내려보고 또 내려본다. 우리 뇌에서부터 자극을 계속 내려보는 거죠. 이 자극의 빈도를 높여주면은 안정막 전압에서 이 정도 전압이 올라가서 이 한 번의 자극에 의해서는 역치 전압에 도달하지 않지만은 바로 뒤이어서 자극을 빈도를 높였을 때 이것이 가중돼서 시간적 가중이라고 하죠. 역치 전압에 도달하고 이렇게 되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막내가 탈분극이 이루어지면서 활동 전압이 발생하고 바로 이쪽에 이렇게 플러스 30mV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채널이 열리겠죠.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극이 칼륨이 세포 밖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됨으로써 과분극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용해서 즉 신경세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가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던 나트륨을 밖으로 나갔던 칼륨을 세포 내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왔던 나트륨은 밖으로 품어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재차 뭐랄까요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은 사실은 0.00 몇 초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신경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단위는 근육을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런 근섬유, 요것을 근세포를 하나의 운동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얼마만의 운동 단위를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근력이 조절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걸 하나 들으려고 한다면은 운동 단위를 몇 개만 동원하면 되지만 더 무거운 어떤 무게 일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동 단위, 즉 더 많은 운동 뉴런과 또 그것에 의해서 지배되는 더 많은 근육이 더 많이 참여해서 수축 활동을 할 때 그것이 더 큰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우리 인체는 근력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하나의 근육에는 굉장히 많은 운동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육이라고 한다면 촉수로부터 운동신경이 나와서 각각의 근섬유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속근 운동 단위다 하면은 요 A와 같은 것은 속근 운동 단위죠. 그래서 이런 백근들, 굵기도 크죠. 이런 백근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고 있고요. 또 어떤 운동 단위, 서근, 지근 운동 단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C라고 하는 운동 단위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가벼운 것을 든다고 했을 때는 이 서근부터, 지근부터 먼저 동원하죠. 그래서 C 정도 운동 단위 요걸 동원하지만 좀 더 무거운 것을 든다고 한다면은 비운동 단위까지 함께 참여해서 더 무거운 물체를 들는 즉 근력을 발휘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최대 근력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결국은
A 운동 단위도. 물론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운동 단위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운동 단위가 동원됨으로써 우리가 근력을 조절하게 된다. 근력을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뭐 사실 좀 여러분이 꼭 그렇게까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또 그런 의문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학부 수준에서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학원 수준이 가면 사실 더 자세히 여러분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 그림에서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육 섬유에 요 이제 근원 섬유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근육 섬유막, 근섬유막에 운동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신경의 축삭 종말이죠. 두툼하게 단추 모양으로 생긴 것과 근섬유막이 붙어 있는 이 부위를 근신경 연접 부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신경 연접 부위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 안에 보니까 미엘린, 그 다음에 액틴, 가는세사 이렇게 해서 수축 단위, 근육원 섬유의 수축 단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섬유 내부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 근신경 연접 부위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름 잡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근섬유막이 바로 이 부위에 뭐가 많이 있느냐 하면 아세틸콜린이 붙는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신경에 자극이 전달이 되면 말씀드린 이 소포 안에는 다량의 신경 전달 물질, 바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쫙 분비되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그럼으로써 근섬유막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극이 쫙 근섬유막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근섬유에 다시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설명한 근섬유 내부로, 근세포 내부로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죠. 그것이 바로 T세관, 가로세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로세관을 통해서 근섬유 내부로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가로세관과 인접해 있는 특수한 그물망 모양의 칼슘을 저장하고 있는 구조물이 있죠. 여러분 뭐죠? 네, 근소포체입니다. 맞습니다. 이 근소포체라고 하는 곳에서 칼슘을 분비함으로써 결국 근수축이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저는 뭐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 축삭 종말에서 분비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신경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이것처럼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이 뉴런, 신경세포를 콜린 작동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어떤 신경이 그러냐? 운동신경. 이것처럼 이제 운동신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이 그렇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섬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척수라고 한다면 척수에서 신경이 빠져나오죠. 운동신경의 말단에서는 바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경우에 여기에 이제 시냅스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요 부위에서 신경절 이전 섬유에서 바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섬유에서도 이게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이 얘기죠. 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 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나와서 요 신경절 이전 섬유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이후 섬유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거, 아드레날린, 이것을 아드레날린 작동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섬유, 바로 이 신경이 바로 이것을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바로 이 신경을 아드레날린 작동성 뉴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것은 이제 말초신경의 얘기고요. 사실 우리 뇌나 뭐 이런 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중추신경의 신경 연접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냅스가 많은데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는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 아스파르트산, 글리신, 글루탐산, 감마, 아미노, 낙산,
그 다음에 엔케팔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사실 뭐랄까요, 이용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